귀로 듣는 창업 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이제 좀 시원해졌죠? 네, 오는데 바람이 좀 차더라고요, 그나마 좀. 네.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창문 열어놓으면 좀 시원해서 이제 여름도 다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여름 너무 더웠어요. 그러게요. 저는 에어컨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아주 잠을 못 자서 아주 네, 고생을 했었습니다. 고생하셨군요. 이제 뭐 말복도 지났고 또 처서도 지났고 말이죠. 이제 다음 주면에 9월입니다. 그러게요. 네. 저기는 뭐 어쩔 수가 없다고 하니까 가을 날씨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혜정 아나운서와의 또 마지막 방송이기도 해서 그동안 네. 방송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네. 방송의 제목은 창업의 벽과 기회의 창, 김혜정 아나운서와의 마지막 방송을 돌아보며로 붙여봤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주의할 건 제가 마지막 방송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 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도 나옵니다. 네. 좀 사려 깊은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컨설턴트님과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지도 시간이 꽤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 얼마나 함께 했죠, 우리가? 자, 제가 2019년 4월에 창업 방송을 시작을 해서 오늘이 2024년 8월 26일이니까 5년 4개월째 하고 있네요. 네. 제가 막 석사학위를 받고 나서 들어갔기 때문에 더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까지 정확하게 269주차 방송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예. 막상 이렇게 창업에 대한 정보를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다 보니 창업에 관련한 거의 모든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 269주차, 269개 아이템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창업 아이템도 그러고 보면 참 무궁무진하다는 얘기겠죠. 네, 아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요. 그런데 본업은 지금 서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책과 관련한 얘기가 아닌 창업 관련 내용을 이렇게 좀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부모님 때에 이어서 서점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무모하게 창업에 뛰어들어서 빈민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창업에 관한 자격증을 가지고 방송을 한다면 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였죠. 제가 창업 컨설턴트를 생업으로 한다면 무조건 창업을 하시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업으로 하면서 방송을 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업이긴 하지만 창업 아이템. 이죠. 예, 그렇죠. 예. 사장님한테는. 네. 그럼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좀 살펴볼까요? 제가 처음에 창업의 4가지 벽부터 시작해서 각종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무인 창업에서부터 프랜차이즈 창업, 식당, 카페, 치킨집, 배달, 탕후루, 마라탕 등등 소개해드렸고 그 외에도 창업에 대해 공부해야 되는 이야기들, 노무, 세무, 경영에 관한 중요한 기술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지원받는 것도 알려드렸죠. 네. 창업 지원 프로그램 알려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예비 창업 지원 정책도 알려드리고 폐업 지원, 경영 지원 프로그램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는 관련 사업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같이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 그동안 했던 방송들, 내용들이 좀 속속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내용 중에서 꼭 다시 한번 다뤄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또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창업의 4가지 벽이라는 내용은 꼭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의 벽의 4가지가 제가 소개시켜드린 창업의 기본적인 기초가 압축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창업의 이제 4가지 벽, 창업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저도 아직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어떤 내용이었죠? 창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창업을 잘할 수 있을까를 설명을 드리다 보니 제가 이러한 개념을 만들게 됐습니다. 대부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소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만 하시던 분들이 창업을 할 때 남들이 처음 보는 죽이는 아이템을 찾거나 남들이 다 해서 먹고 사는 평범한 아이템을 찾아서 일한 만큼 돈을 벌어 가시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다른 창업 컨설팅의 경우 대부분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친절하게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런 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을까요? 남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선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업의 생성 원리는 비교 우위에 따른 분업화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남들보다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더 많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다들 남이 할 수 있는 일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경쟁해서 이겨서 생존하려고 하니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설사 생존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경쟁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제대로 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건 그렇고, 또 예비 창업자분들이 창업 컨설팅 할 때 많이 하는 질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궁금합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굉장히 막연하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혹은 이걸 하면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내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전문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등을 물어보십니다. 제일 대박이었던 게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자신의 대단한 경력을 강의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경력도 전혀 새로운 창업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해 성공을 하거나 생존할 수 있던 건 98년 IMF 이전에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현재는 창업 자체가 엄청나게 전문화되어서 준비가 안 되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전히 과거의 마인드를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예비 창업자들 또 기존 창업했던 분들 보면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뭐 나도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도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노동자적 마인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처럼 창업이라는 것은 일한 만큼 돈을 버는 취직과는 달리 일종의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게 되면 열심히 일한 만큼 손해를 더 많이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 때부터 사업을 이어가면서 많은 장벽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창업대학원을 다니며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찾다가 그 네 가지의 벽으로 나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창업의 네 가지 벽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죠. 네, 서점을 대물림 하신 상황인데 그쵸.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서점 운영하시는 상황을 예. 또 서점에 가서 많이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도와드렸을 텐데 예. 그래도 직접 해보니까 창업의 벽이 있었다라는 그쵸.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벽을 부딪히게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직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창업의 벽이라는 이름도 붙여주셨는데 창업의 네 가지 벽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가 제품과 서비스의 벽. 이게 업종 선택입니다. 네. 두 번째가 고객의 벽. 세 번째가 경영의 벽. 네 번째가 입지의 벽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품과 서비스의 벽이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요.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창업을 할 때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친절하게 서비스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쉽게 베낄 수 있다면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남은 할 수 없고 나만 할 수 있는 것, 큰 회사는 이익이 너무 적어 손을 안 대고 작은 회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할 수 없는 걸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따라한다 하더라도 쉽게 따라할 수 없어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해서 창업을 해 경쟁의 벽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싼 가격에 친절하게 서비스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오산이라는 말씀이죠. 그쵸. 두 번째가 고객의 벽인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광고 홍보를 말하는 건데요. 네.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고객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 관리 기술이 꼭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자신이 식당에서 일을 해서 진짜 뛰어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람들이 와서 맛을 봐주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와서 맛을 보고 소문이 날 때쯤에는 적자가 쌓여서 폐업할 지경이 된다면 절대로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고객의 벽이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창업할 때 목이 제일 중요한 이유도 고객이 많은 곳에 많이 와서 제품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차지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제품과 서비스의 최고가 된다는 노동자적 사고가 이러한 것을 무시하게 해서 폐업을 하게 만들죠. 내가 음식을 잘하니까 맛있으면 오겠지. 이런 마인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홍보도 훨씬 더 중요하다. 네. 내가 잘한 만큼 또 홍보도 잘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경영의 벽인데 사업도 창업도 사실은 경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경영에 있어서의 벽은 어떤 내용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잘 되면 회사의 규모를 키워서
키우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크게 벌여서. 그렇죠. 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직원들은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고 정작 본인은 일 안 하고 놀러 다니고 돈만 쓰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거기다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경쟁자가 생기는데 짧으면 1년, 늦어도 3년 안에 비슷한 사이즈가 2개 이상 생기거나 2배 사이즈로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이러한 것을 애초에 상정해두고 창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장사가 안 될 때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규모를 줄이는 걸 생각하지 않거나 폐업을 제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고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사업은 창업보다 폐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TV 프로그램 본 게 있는데 거기 맛집 이제 성공한 사장님들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성공한 분들은 거의 없고 시행착오를 많이들 겪으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너무 많이 차리다 보서 이제 뭐 부도가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경영도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영을 잘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입지벽인데 이건 아까 말씀해 주신 경영의 벽에서도 포함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거든요. 따로 빼서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아까 문어발로 확장하신 네네네. 분들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 가게가 없다는 거. 음, 그러니까 이 입지와 관련된 생각은 따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따로 분류한 겁니다. 처음에 창업을 해서 장사가 잘 돼서 자리를 잡게 돼서 고객들이 찾기 시작해 돈을 벌만하면 건물주가 나가달라고 해요. 내가 장사를 할 테니 혹은 자릿세를 가지고 올려서 쫓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걸 막을 방법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내가 버는 것을 자리가 아니라 고객을 모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통해서 고객을 모집해서 조금씩 싼 자리로 이동을 해서 나중에 자신만의 자리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장사를 할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모든 장사가 결국엔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이 남는 거지 자기가 그동안에 장사했던 돈들은 대부분 다 비용으로 나갑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망하는 분들도 좀 주위에서 봤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 이 창업의 네 가지 벽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 네 가지는 사실 말하자면 개인의 창업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개인이 아닌 국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어떤 방향의 창업 정책을 좀 시행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영업 창업은 다른 선진국들처럼 지금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일하는 사람의 한 25% 정도가 자영업자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폐업 지원금이 250만 원인데 평균 폐업 비용인 1,000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해서 쉽게 폐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창업은 자격증과 경험, 재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에게만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창업을 해서 있는 돈을 다 날리고 빈민으로 추락하는 사람이 많아서 나중에는 이제 나라 경제에도 이게 안 좋기 때문이죠. 누가 그러시는데 강릉보다도 유난히 원주가 자영업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예. 왜 그럴까요? 여기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특히 그 강릉이나 이런 영동 지방 같은 경우는 텃세가 좀 세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 사람 아니면은 팔아주질 않습니다. 근데 원주 같은 경우는 외지 사람이 들어와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뭐 장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많은 겁니다. 그럼 차이가 좀 있는 거군요. 예. 자, 자영업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직업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스타트업과 같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생산할 수 있는 창업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힘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대부분 지적, 육체적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빅데이터가 없는 실패의 확률이 높은 분야를 시도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인간의 직업이 될 것이다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주류를 이끌고 있는 창업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또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 창업 트렌드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딱 TMF 사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 코로나가 끝나면서 온라인에 집중되어 있던 창업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육체는 아날로그라서 대부분의 소비를 아날로그라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이 너무 온라인에 집중하게 했던 시장이 다시 빠지면서 온라인 상점들이 파산하고 배달 어플도 위기를 맞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제대로 된 지역에서 자리를 잡는 형태의 창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간 저와 함께 했던 방송을 총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봤는데 앞으로 또 어떤 내용들로 방송을 채워주실 건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변화하는 창업 환경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내용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창업 아이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창업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취자분들이 실제로 창업에 도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과 전략을 꾸준히 제공할 것입니다. 네, 저는 그만두더라도 이 시간 좋은 알찬 정보로 채워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정은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